JUFT channel. 안녕하세요. 짱유화입니다. 오늘은 고수차가 왜 대지차보다 떫지 않은 이유를 과학의 분석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차의 떫은 맛, 대명사처럼 떫다는 성분이 카테킨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일부 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카테킨 가운데 떫지 않는 카테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풀기 이전 지난번 6화 인류가 마시는 모든 차는 다 운남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960년대 당시 홍차 제품이 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정계곤 교수는 운남 맹해차창에서 운남 홍차인 전홍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같은 맹해 공장 보이차 파트에서 만든 당시의 생차인 중차 폐원차, 즉 지금의 홍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었는데 연구 과제는 고수차와 대지차의 맛에 대한 성분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서 보이생차가 뜨자 이 귀중한 연구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늘날 고수차가 왜 대지차에 비해 덜 떫고 풍미가 중후한 게 대한 대답이 이 자료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너무 정교해 거의 반도체 수준으로 빈틈이 없어 오늘날 고수차를 설명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79년 중국 안휘농업대학교 고 첸촨 교수가 집필한 중국 차학과의 통일교재인 제다학에서 6대 차류의 정의를 정립 발표한 후 차의 맛에 관한 과학 분석표를 보면 카테킨, 아미노산, 카페인 등 중요한 성분들의 데이터는 대부분 총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떫은 맛의 카테킨, 감칠맛의 아미노산, 쓴맛의 카페인 등의 총량에 따라 차 맛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차 과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6대 차류의 모든 성분 분석이 대부분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수차의 등장으로 이 논리가 무언가 엉기는 것처럼 엇박자로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적 논리라면 일조량을 강하게 받은 차 잎, 즉 대엽종의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대엽종과 소엽종의 카테킨 함량을 비교해보면 대엽종의 카테킨 함량이 소엽종에 비해 최소 50% 이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엽종은 운남에서 나는 모든 대엽종, 예를 들어 대지차 고수차를 포함한 모든 대엽종 차잎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대엽종에 속한 대엽종인 대지차와 고수차의 카테킨 함량이 다 많은데 웬일인지 대지차는 무척 떫을 반면 고수차는 떫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대엽종에 속한 고수차와 대지차의 카테킨 함량이 엇비슷한데 왜 고수차는 떫지 않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 물음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일부 운남 보이차 학자 사이에서도 과학적인 논리가 아닌 추론으로 피상적인 답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내놓은 답은 이렇습니다. 고사는 운무가 많고 토양이 비옥해 오염되지 않는 환경 아래에서 자란 차 잎이 영양 성분이 많아 떫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와도 같습니다. 과학의 이론을 잘 모르는 차농들이 자주 쓰는 매뉴얼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농민들은 과학자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 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고수차가 왜 돼지차보다 떫지 않은 이유를 과학적 분석으로 나타난 데이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수차가 돼지차보다 떫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떫은 성분을 가진 카테킨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풀 수 있는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6대 차류 가운데 그 어느 차류이든 성분을 분석할 때 카테킨의 총량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차의 과학 서적일 경우 다양한 카테킨의 수치를 기재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운남의 고수차가 등장하자 카테킨 총량을 가지고 고수차가 왜 떫지 않다는 것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카테킨 종류의 성분 특성을 완전 이해해야만 비로소 풀 수 있는 것이 카테킨의 떫은 맛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세분한 카테킨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카테킨은 다양한 형태의 카테킨으로 이루어진 성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카테킨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EGCG입니다. EGCG 이외의 카테킨을 설명하고자 하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분의 형성과 특성도 다양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고 혹여 한 번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듣기를 반복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카테킨은 12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서 함량이 많은 것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차례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로카테킨, 에피갈로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마지막에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EGCG를 말합니다. 혹시 눈치채지 않았는지요? 카테킨의 형태에 따라 첫 번째의 카테킨부터 내려갈수록 이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자 구조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테킨의 영어가 카테킨입니다. 화학에선 카테킨은 시로 약자로 표시합니다. 분자 구조에 따라 두 번째의 카테킨은 에피카테킨입니다. 약자로 에피는 이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에피카테킨의 영어는 이시가 되는 것입니다. 6가지 카테킨 가운데 영어로 약자를 지로 표시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로이고 또 하나는 갈레이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영어 약자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로 표시한 갈레이트입니다. 이 갈레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GCG 영어 글자 가운데 맨 끝 글자의 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6가지의 카테킨을 나열했을까요? 사실 이 6가지의 카테킨 이름을 외우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6가지의 카테킨을 보면 그 첫 번째의 카테킨이 카테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이어서 언급한 뒤쪽의 5가지 카테킨은 모두 이 첫 번째의 카테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첫 번째의 카테킨이 모든 카테킨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열해보죠. 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로카테킨, 에피갈로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자, 보십시오. 이 6가지 카테킨의 이름 속엔 모두 다 카테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5번째하고 6번째 카테킨에선 앞서 4번째까지 없었던 갈레이트이라는 이름이 새로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 끝에 말미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카테킨 속엔 갈레이트가 없으므로 분자 구조가 간단한 반면 5번째와 6번째의 카테킨 속엔 갈레이트가 붙어 있다는 것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의 과학에선 분자 구조가 간단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카테킨을 간단 카테킨이라 하고 갈레이트가 붙은 5번째와 6번째의 카테킨을 복잡 카테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 카테킨의 구조가 원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원시형 카테킨이라고도 부르며 복잡한 진화 형태의 갈레이트 카테킨은 에스터 형태를 띠고 있기에 이를 복잡형 또는 진화형 또는 에스터형 카테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터,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요것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설명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독자들께선 에스터를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차의 과학에선 자주 등장하는 두 대칭의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 형태, 또 하나는 에스터 형태입니다. 맛으로 유리 형태를 대입하면 입에서 쉽게 녹아내는 것을 뜻하고 에스터 형태는 유리 형태보다 녹는 성질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덜 녹는다는 진화 형태의 에스터 카테킨은 무엇을 뜻한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터의 대칭인 원시 형태의 유리 카테킨, 즉 입에서 쉽게 녹아내는 유리 형태의 카테킨은 떫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원시 형태의 4가지 간단 카테킨은 떫지 않고 진화 형태의 2가지 복잡 카테킨, 즉 화학식 맨 끝에 갈레이트가 붙은 에스터 형태의 카테킨은 떫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6가지 카테킨 가운데 에피카테킨 갈레이트와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이 2가지 갈레이트 카테킨 성분 함량의 합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특히 이지시지인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차입에 이 갈레이트 카테킨의 함량이 많을수록 차맛은 떫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터에 관한 영어식 발음에 대해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 에스터를 에스테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테르는 근세기 개화기일 때 일본인들이 차용한 독일식 발음이며 이에 관한 내용은 장유와 T 채널 제3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할까요? 카테킨 종류 가운데 함량이 많은 것이 6가지가 있다. 떫지 않는 원시 형태 구조의 카테킨이 4가지이며 이 4가지 카테킨의 구조가 간단하기에 이를 간단 카테킨 또는 원시형 카테킨이라 부른다. 이 원시형 또는 간단 카테킨이 입에서 쉽게 녹아내는 성질이 있어 이를 유리형 카테킨이라고 하는데 유리란 차의 과학에선 쉽게 녹는다의 뜻이다. 6가지 카테킨 가운데 남은 2가지 카테킨은 간단 카테킨에서 진화된 것이며 이를 진화형 카테킨이라고도 한다. 진화의 뜻은 차의 카테킨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진화 카테킨을
복잡 카테킨이라고 부른다. 카테킨이 진화되면 그 떫은 맛이 강해져. 이러한 성질을 차의 과학에선 에스터라고 하기에 이를 에스터 카테킨이라고도 한다. 강한 떫은 맛을 가진 에스터 성질의 두 가지 카테킨인 갈레이드는 화학 구조식 맨 끝 뒤에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카테킨 갈레이트와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가 그 예다. 6가지 카테킨 가운데 2가지의 에스터 카테킨 함량이 4가지의 유리형 카테킨의 합보다 많다. 6가지 카테킨 가운데 70% 이상이 갈레이트 카테킨이며 이 가운데 50% 이상 차지한 카테킨이 이지시지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도 공부하고자 마음이 있다면 이 카테킨의 진화 논리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것이 고수차가 왜 돼지차보다 덜 떫냐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렇다면 차잎의 카테킨 형태, 즉 원시와 진화의 형태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화체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차가 왜 떫지 않을까? 이에 관한 이해는 원시와 진화 형태의 카테킨을 설명하는 다음 화차, 즉 소중차를 시청해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짱유화입니다.